보신 것처럼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부랴부랴 난방기 꺼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가스보일러 사고로 44명이 죽거나 다친 거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였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80대 노모의 생일에 일가족이 모였다가 5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한 사고가 났습니다. 보일러 배기통이 벌어졌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이런 가스보일러 사고를 집계했더니 모두 20건이 발생하고 44명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6명은 사망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 44명 중 43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스보일러 배기통을 꼼꼼하게 점검해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는 게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 중 배기통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시설 미비에 따른 사고가 15건으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캠핑을 할 때 텐트와 난로 사용도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광주 북구에서 캠핑을 하다 온열기구를 쓴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행안부는 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관이 벌어졌는지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전원을 끄고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캠핑할 때는 잠자면서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말고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캠핑 시 난방기기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환기를 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새학기 첫날 대전의 한 여자고등학교. 6교시 수업이 한창이던 오후 2시 40분쯤 2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이상 증상을 느낀 학생 4명은 보건교사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구급대원들이 같은 반 학생들의 증상을 파악해 추가로 15명이 병원 4곳으로 나누어 이송됐습니다. 같은 반 학생 22명 가운데 19명이 개학 첫날부터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해당 학교는 난방시설 공사를 하는 동안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자 석유난로를 사용했는데 밀폐된 교실에서 석유가 연소되면서 생긴 일산화탄소에 다수의 학생이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뜻한 것을 하기 위해서 석유난로를 했다는 것은 제 판단 미스였다는 것으로 해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들은 모두 회복하고 있고 일부는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2개 학급에서 석유난로를 썼지만 사고가 난 교실에서는 제때 환기가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 수업을 하고요. 혹시라도 못 나올 학생을 대비해서 온라인 수업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재현과 정밀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 지난해 10월 전북 무주에선 일가족 5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경북 포항의 한 숙박업소에서도 60, 70대 여성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모두 배기관 틈으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가 원인이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소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데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안 나지만 중독되면 몸 안의 산소 공급을 막아 치명적입니다. 특히 중독에 따른 증상이 일부 나타나도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무기력하다고 느낀다던가 미약한 두통이 있다던가 어지러움증이 있다던가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이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감기 기운이 있는 게 아닌가 혹은 내가 오늘 컨디션 저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중독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정상적인 연통과 이음새에 틈이 생긴 연통을 보일러에 연결한 뒤 가동해봤습니다. 멀쩡한 연통에선 배출구로만 가스가 나오지만 틈이 생긴 연통에서는 곳곳에서 가스가 나와 방 안으로 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밀폐된 공간이라면 2시간 내로 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모두 33건. 숨지거나 다친 사람도 66명에 달하는데요. 가스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 배기통이 찌그러지거나 이탈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배기통 끝이 실내에 위치해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시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가스 보일러 가동을 멈추시고 가스 공급회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실내에서뿐만 아니라 캠핑이나 차에서 잠을 자는 이른바 차박 등을 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작은 가스 난로를 켜봤는데요. 일산화탄소 농도가 금세 2700ppm을 넘어섭니다. 좁은 텐트는 더 위험했는데요. 차량보다 2배 빨리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더니 산소 농도도 16%대로 떨어졌습니다. 일산화탄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탄소를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몸은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는데요. 특히 산소에 민감한 뇌라든가 심장과 같은 장기는 오히려 손상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난로를 잠들기 좋은 온도로 낮추는 건 더 위험했는데요. 난로를 세게 틀었을 때보다 30% 정도 약하게 틀었을 때 일산화탄소 농도가 더 짙어졌습니다. 난로를 세게 틀 경우 주변 산소만 급격히 빨아들이고 자연적으로 꺼질 수 있지만 가스 소모량이 적으면 오히려 천천히 공간 안에 있는 산소를 모두 소진해 오랜 시간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건데요. 천천히 타는 경우에는 소량으로 계속 일산화탄소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거나 자각 증상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수치나 장작 등을 사용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불이 꺼진 듯해도 남은 잔불이 계속해서 일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고를 예방하려면 캠핑이나 차박 등 야외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땐 계속 환기해줘야 합니다. 또 인증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